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AMD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거인이 내놓은 최신 성적표인데요. 단순히 숫자가 얼마나 올랐나, 이걸 보는 걸 넘어서요.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AI 시대의 전략, 또 기술 경쟁의 흐름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실적 보고서는 뭐랄까 기업의 건강검진표 같은 거죠. 특히 지금처럼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을 때는요. AMD가 이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개인용 PC까지 AI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최전선을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헤드라인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4분기 매출이 103억 달러, 그리고 연간 총 매출은 346억 달러. 둘 다 전년 대비해서 34%나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인데 사실 더 놀라운 숫자가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익의 증가율이죠. 바로 그겁니다. 매출이 34% 늘어난 것도 대단한데 자료에 나온 GAAP,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른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7%가 급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의 6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단순히 그냥 비싼 걸 많이 팔았다, 이렇게만 보기엔 증가율 차이가 너무 극적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바로 AMD의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CPU 시장에서 점유율을 1% 더 가져오는 것 자체에 집중했다면요. 지금은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용 GPU나 고성능 프로세서처럼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제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른바 제품 믹스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재편되면서 매출이 1달러 늘어날 때 이익은 6달러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비용 구조 효율화도 물론이고요. 그렇군요.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장까지 이뤄냈다는 증거로군요. 그럼 그 질적 성장을 이끈 주역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뜨거운 곳은 데이터 센터 부문이겠죠. 4분기 매출이 54억 달러, 전년 대비 39%나 성장했습니다. 네, AI 수요가 핵심 동력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현재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독점이죠. AMD가 이 독점을 깨기 위해 내세운 전략이 바로 개방성입니다. AMD의 록스미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말 그대로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요,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업체에 모든 걸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테니까 AMD라는 강력한 대안을 키워줄 유인이 충분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번 실적에 나온 AWS와의 파트너십 강화나 HP가 AMD 제품으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는 도식도 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실적이 바로 그 전략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먹히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클라우드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하고 가격 협상력을 위해서 경쟁 구도를 원하거든요. AMD의 EPYC CPU와 인스팅트 GPU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능과 개방성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출 성장을 넘어서요.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AMD의 큰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AI의 거대한 뇌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그 똑똑해진 AI가 우리 책상 위 PC나 게임기도 들어오는 이야기도 해봐야겠는데요. 클라이언트하고 게이밍 부문 실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4분기 매출 39억 달러, 37% 성장입니다. 이쪽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돼요. 특히 자료에 언급된 신제품들의 면면을 보면 AMD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가장 빠른 게이밍 프로세서라고 소개된 Ryzen 7 9850X3D 같은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X3D라는 이름이 붙는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3D V캐시라는 기술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CPU 칩 위에 캐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3D 적진 기술이에요. 아, 아파트처럼요. 맞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대신에 층수를 높이는 것과 같죠. 이렇게 하면 CPU가 데이터를 가지러 가는 거리가 비약적으로 짧아져서요. 특히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AMD가 게이밍 CPU 시장에서 왕자를 지키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뒤조역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아예 벌리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라이젠 AI 400 시리즈처럼 제품 이름에 아예 AI를 붙여서 출시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PC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하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PC 자체에 탑재된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하죠. 이 NPU가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으로 문서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행성하고 외국어 회의를 통역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AMD가 AI P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사업 부문인 임베디드 쪽을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앞서 본 데이터 센터나 클라이언트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비교하면 다소 초라해 보이는데요. 이 부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가요? 성장률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는 이 부문이 AMD의 진정한 미래 확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임베디드라는 건 자동차, 공장 자동화 로봇, 의료기기, 심지어 우주 탐사선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장되는 반도체를 의미하거든요. 자료에도 나오듯이 자율주행차나 물리적 AI, 산업 자동화를 위한 라이젠 AI 임베디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극한의 우주 방사선 환경을 견디는 벌살 칩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매출 규모는 작아도 AMD의 기술 영토가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PC와 서버용 칩 회사를 넘어서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겠다. 이런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미래의 모든 기기가 AI를 탑재하게 된다면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봤으니 이제 회사의 재정 건전성도 한번 점검해보죠. 대차 대조료표를 보니까 현금성 자산은 105억 달러 이상으로 넉넉하고 총부채는 32억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기록적인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4분기에만 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Free Cash Flow라고 하죠. 이게 기업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에서 공장 설비 투자나 운영비 같은 필수 지출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현금을 뜻하거든요. 진짜 남는 돈이군요. 네. 이 돈이 많다는 건 미래 기술에 투자할 R&D 자금, 경쟁사 M&A를 위한 실탄, 혹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곳간이 두둑하다. 재무적으로 매우 튼튼한 상태라는 거죠. 든든한 곳간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보고서 각주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국 수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4분기 매출에 중국으로 수출한 MI308 GPU 매출이 3억 9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시에 연간 실적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한 재고 손실 같은 관련 비용이 4억 4천만 달러가 반영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두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건 현재 AMD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기업이 겪고 있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첨단 AI 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AMD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그 MI308 같은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규제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성능을 일부 조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거죠. 4분기 매출 3억 9천만 달러는 그 전략이 일단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생산했거나 개발 중이던 고사양 칩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재고로 쌓이거나 개발 비용을 손실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4억 4천만 달러라는 비용으로 나타난 거고요. 즉, 거대한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서 오는 기회비용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현장인 셈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AMD 실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AMD가 내다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0년 1분기 전망을 좀 살펴보죠. 예상 매출은 약 98억 달러로 4분기의 기록적인 실적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4분기는 보통 연말 쇼핑 시즌 같은 영향으로 실적이 가장 좋은 분기입니다. 그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98억 달러라는 수치는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숫자는 바로 총이익률 전망치입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총이익률을 약 55%로 예상하고 있네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치 제품, 즉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데이터 센터용 AI 칩과 고사양 프로세서 판매가 1분기에도 계속해서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는 회사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5%라는 이익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AI 칩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더 강력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인텔도 추격에 나섰고요. 심지어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아예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AMD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마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격 경쟁의 압박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AMD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AI 칩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압박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AMD의 생존 전략은 결국 기술 초격차와 생태계 확장,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3D V캐시 같은 독보적인 기술로 성능 우위를 지키고 ROCm 같은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을 AMD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거죠. 이번 실적은 그 싸움을 해나갈 체력과 전략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오늘 AMD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고 PC와 게이밍 시장에서는 AI PC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고요.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한 균형 감각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AI를 구현한다. AI Everywhere라는 AMD의 비전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요. 데이터 센터부터 자동차, 우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서 어떻게 비즈니스로 구현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같은 기업들은 강력한 AI 기술을 데이터 센터라는 저 구름 너머 우리 손안의 기계들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청취자분의 일상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분야가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술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놀랍게 변화하게 될까요? 매일 마주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